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인 토마토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데요. 좋은 토마토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붉은 빛깔이 진하고 선명한 곳을 골라야 하고요. 꼭지가 싱싱하고 만져봤을 때 무겁고 단단한 토마토가 속이 알차고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무릎 관절 질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 20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각 관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 우리가 바로 서고 걷고 앉는 등 다양한 동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데요.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만큼 퇴행성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무릎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무릎 관절 질환.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무릎 관절 질환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무릎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무릎 관절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손상, 십자인대 파열, 연골 연화증 등이 있습니다. 연골은 치아와 같아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초기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다는데요. 우선 진료를 통해 병의 발생 경과와 증상에 대한 문진을 진행하고 무릎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진, 촉진을 비롯한 신체 검사를 받아 가능성 있는 질환의 범위를 좁힌다고 합니다. 그 후 엑스레이와 초음파, 혈액 검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는데요.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수백 가지가 넘고 이를 일반인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민간 치료법이나 건강식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정형외과, 무릎 전문의의 진료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릎 관절 질환 초기에는 무릎에 부담이 가는 활동을 줄이고 관절염 치료 약물이나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연골을 안정시키는 연골 주사와 DNA 주사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 경우 발목이나 고관절, 허리까지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도수 치료를 하게 되면 무릎 통증 완화는 물론 전반적인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수술 치료법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내시경 기구를 이용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무릎 내 질환의 90% 이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의 관절 내시경은 하반신 척추 마취 후에 무릎 앞쪽에 지름 1cm 이하의 작은 구멍 2개를 만든 후에 특수 내시경 기구를 사용해서 무릎 안쪽을 관찰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안쪽의 혹이나 연골판 파열, 십자인대 손상, 염증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통증. 가볍게 생각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놓치지 않고 일찍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길 바랍니다. 오현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무릎 관절 질환은 어떤 게 있고요?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운동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스포츠 손상은 대개 강한 외력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게 돼서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의 초기 단계인 연골연화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적절한 근력 운동과 물리 재활 치료를 통해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0, 50대 중장년층에서는 서서히 중간 단계의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고 이때는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연골 주사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고 MRI에서 연골판 손상이 확인되거나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60대 이후 노년층에서는 관절염이 말기 단계로 진행되게 돼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 마모가 비교적 적고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고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휜다리 교정 수술을 통해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고 연골 마모와 변형이 동시에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릎의 일부만을 교체하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 수술도 개발되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운동이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급격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근력 활동을 통해 관절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부터 무릎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남아있는 샴푸가 아깝다고 샴푸통에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 안에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통 안에 바로 리필용 샴푸를 채웠을 때도 녹농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샴푸를 다 쓴 경우에는 통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린 이후에 리필용 샴푸를 채워 쓰는 게 맞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